그대가 바라는 미래 2화 A Race on Your Side Victory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2화 여자대학교 모집 요강과 작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떻게 1위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 보고 나의 생활기록부와 비교해보면서 내가 이대가 좋아할 만한 학생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지원하셔서 꼭 대학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화여대의 첫 번째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2023년 2월 이후 졸업자, 즉 재수생과 곧 졸업을 앞둔 현역 학생 중 최적 여학생 수의 5% 이내 최대 10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보통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지만 이대 고교 추천 전형은 없습니다. 단 면접이 있는데요. 이 면접은 응시한 모든 학생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면접의 경우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즉, 이대 고교 추천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면접을 염두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대학보다 면접이 중요한데요. 10월 28일과 10월 29일에 면접을 봅니다. 같은 날짜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밑에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능보다 앞에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과 면접에 대한 부담을 같이 느껴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면접은 다 보는 거니까 변별력이 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의 입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학과에서 1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1배수에서 합격자는 약 40%입니다. 즉 4명은 되고 면접도 잘 봐서 합격했지만 6명은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3배수, 4배수를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내가 성적은 조금 안 되지만 면접을 정말 잘 본다고 한다면 합격이 30%나 가능하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면접 지원자 전원 개별 면접이고 3명의 면접관이 오십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본인이 뭘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의 예시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참여한 학교 활동은 뭐냐? 구체적으로 탐구한 거 설명해봐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한 거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상당히 보편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질문에 보편적인 답을 한다면 합격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염두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질문을 들었을 때 면접관이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범한 질문 그리고 남다른 대답입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예시 질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했다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 조사했다는데 설명해 보아라. 탐구했다는데 어떤 내용이냐? 비교적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생활기록부에 활동이 많을 테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탐구했습니다가 아니라 탐구의 동기는 무엇이고 그 탐구를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한 탐구는 또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대에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A를 물어봤다면 A를 답하기보단 A 플러스를 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생명과학이 필요한 학과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생투 수강했냐고. 그러면 필요하니까 수강했죠가 아니라 그 생투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고 내가 이 생명과학을 수강하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떠한 지식을 더 얻었다까지 해도 괜찮겠죠. 근데 저 질문의 속뜻도 한번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 과목을 2개 선택하는데 왜 넌 1개 선택했어?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윤이랑 사문탐 선택하는 것도 있으니까 생명2에서 배운 내용을 사문탐과 생활과 윤리에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빅토리는 2023학년도 고교 추천 예산 등급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틀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대 고교 추천은 작년에 몇 등급대가 합격했을까요? 이 표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아까 보았듯이 3배수, 4배수의 학생이 30%나 합격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 보이시는 70% 컷은 1배수, 2배수일 학생들의 확률이 매우 높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80%, 90%의 경우는 학생부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문과의 경우는 50%컷과 70%컷의 차이가 0.15 등급 차이가 납니다. 반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50%컷과 70%컷의 차이가 0.0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즉 경쟁률 4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자의 분포도가 사회학과는 촘촘하고 국문학과는 다소 널널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가 면접을 잘 준비한다면 사회학과보단 국문학과가 더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국문, 중문, 영문의 경우는 1.88에서 1.99로 작년의 입시 예측이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대는 1.62대로 예상했으나 정치외교를 제외하면 1.7등급대에서 50% 컷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대학교 볼까요? 저는 교육대를 1.48등급부터 예상을 했었는데요. 영어교육, 사회교육, 과학교육, 교육공학과를 제외하면 그것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과는 모집 인원 6명이 충원 20인데도 50%컷과 70%컷이 1.62로 동일하다. 즉 지원자의 성향이 매우 촘촘하고 면접도 다들 잘 본다. 즉 성적이 안 되면 면접으로 뒤집기 어려운 학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왜? 누구나 잘해오니까요. 그에 반해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한 명 돌았는데 50컷이랑 70컷이랑 0.15 등급 차이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의 범위가 다소 넓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단순히 수치상 2.03 친구가 더 면접을 잘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표로만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초등교육과는 번외로 하겠습니다. 교대급이니까요. 이렇게 50% 컷과 70% 컷을 보면서 나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지 혹은 넓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지원을 한다면 더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영대는 1.52X등급부터 신산업융합대학은 1.63등급을 예상했으나 그것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영 역시 충원 합격자 비율이 높았으며 수학을 필요로 하는 수학과와 통계학과의 경우는 1등급대 후반과 2등급대 초반까지의 성적을 예상해봅니다. 이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대에서 공통된 부분이 수학이 많이 필요로 하는 학과들이 성적대와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내가 잘한다면 매우 유리한 학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화학생명분자과학부는 제가 작년에 1.4x 그리고 경쟁률이 7대1 이상이면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률은 6.8대 1이고요. 50%컷은 1.48등급입니다. 공과대의 경우는 1.58등급을 예상했고 화공신소재 1.61, 컴공 1.69, 바이오 1.65 등 비슷한 모습을 하는 학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과들이 2등급대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는 50% 컷과 70% 컷이 크게 벌어지는 학과와 좁아지는 학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생명라인, 간호, 교육을 제외한다면 2대식 계산으로 1등급대 후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대는 교과 전형임에도 수능 최저가 없어도 충원 합격자 순위가 많이 도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1등급대 후반대 학생이 지원을 할 때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까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에는 어떤 학생이 어울릴지 판단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1등급대 중반에서 후반대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70% 컷까지가 1등급 후반까지고 인기학과를 제외하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밀리지 않을 거라면 1등급 중반에서 후반대는 돼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2등급 극초반인데 면접을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배수 선발에서 잘릴 수가 있지만 이대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능 최저가 어려운 학생들이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문계인데 과탐도 잘하고 한국사도 놓치지 않는 고른 성적대를 가진 학생이 유리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전교과를 반영하는 고대나 시립대, 국수영사과한을 반영하는 건대, 국수영사한을 반영하는 경희대도 같이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지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지 전형의 경우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합 6,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 2합 5입니다. 그 외 학과별로 다양한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인재 전형은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보면 평가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기초 학업 역량에서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이수 성취도를 보면 지원 계열에 관련한 공부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심화 역량에서도 핵심 교과목 공부 잘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심화 교과의 성취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학생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난이도를 두 번이나 묻고 있는 걸 봐서는 학업 역량에서는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심화 교과 이수했는지 도전적인 건지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화 교과를 이수한 것이 꼭 전공이 딱 맞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이 표와 입학사정관님께 말을 들어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또한 각 과목에 대한 충실한 탐구활동은 학업 성취도로 평가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활동의 우수성입니다. 요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보편적인 거 빼고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식탐구 역량은 다양하게 깊이 있게 도전해서 결과물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창의융합 역량은 지식 확장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조사만 하지 말고 스스로 융합하고 탐구해서 결과가 뭐든 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죠. 생기부를 쓸 때 뭐뭐 조사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할 때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해 보았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어머님들 그냥 적어주세요. 융합이라는 단어와 연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논리적이고 창조적이어 보여서 저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많이 쓰곤 합니다. 세 번째, 이런 활동들 너만 한 거 아니라 다 같이 했지?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원문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가는 학생이 연금제도와 수요를 연관시켰고 바이오리듬에 대해 삼각함수와 연관시켰다는 것을 좋게 평가합니다. 연관, 연계, 융합 이런 단어들 쓰면 참 좋겠죠. 또한 차별금지법 입법화 거부 사건을 조사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방송에서 지식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가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드리곤 합니다. 또한 칭찬이 아닌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기부 한번 볼까요? 단순히 활동의 내용이 아닌 깊이감, 지식의 확장성 등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 아니죠. 선생님의 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적인 노력과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저번 경희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1학년 활동이 2학년 때 있어야 되고 2학년 때 활동이 3학년 활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즉 3년의 연계성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일 겁니다. 1학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 내용 보완하고 문제점 인식하고요. 2학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모의 강의 진행하고 문제점 보완했고요. 3학년 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 그 속에서 뒤처지는 학생이 없기 위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교육계열 중 어디를 가져다 놓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를 함께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에 몇 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본다면 확인할 수 있듯이 3등급대, 4등급대 분포도가 인문계열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요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문계열은 어디가 그렇게 3등급, 4등급이 많은지 확인해 봤더니 인문과학대학교에서 그리고 경영대에서 분포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특목 자사 외고 학생들이거나 일반고 최상위 학생의 생활기록부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일반고 비율이 조금 더 위에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보니까 사회과학대, 사범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 역시도 3, 4등급비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사범대 보니까 3, 4등급은 거의 높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단순히 합격자의 평균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원할 학과의 특목 비율이 얼마나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 생기부 수준으로 가능하겠다, 아니다, 더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인문계열 등록자 70% 컷이 3.4니까 나도 3.4니까 딱 내 대학이네 하고 지원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합격자 내신 평균 보니까요 2.2등급이네요. 자연과학대, 엘테크공과대, 신산업융합대의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대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엘테크공과대는 특히나 4, 5, 6등급 친구들의 꼬리도 매우 길었습니다. 이걸 보고 표면적인 성적은 부족할지라도 수준 높은 학교 학생이 많이 지원했구나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정도만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드론을 조종해본다라든지 스스로 핸드폰을 해킹해본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능력이 표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간호대 같은 경우는 2등급대에 몰려있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말은 일반고의 비중이 조금 높고 전공적 합성보다는 학업의 역량에서 다른 과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입결 보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종합전형은 하나의 학과에서 두 개의 계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선발한다는 점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인문계열로 7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니까요.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고교 추천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자연계열처럼 보이는 학과를 인문계열 학생들이 쓰면 불이익이 없나를 확인해봤습니다. 전공 인문은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앞에 보았듯이 일반고는 2등급대,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대에서 5등급대 사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특히나 국문, 중문, 불문, 독어, 영문의 경우는 50컷이 3등급 중반에서 후반, 70컷이 4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고, 국제고의 힘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정치, 행정, 문헌, 사회학에서도 특목고가 들어오지만 어문계열만큼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 미디어의 경우는 일반고 2등급대, 특자사 4등급, 5등급대가 합격하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판단되며 70% 컷 이후에 특목자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경우는 경인교대, 서울교대만큼이나 높기 때문에 제외하고 설명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교육계열이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분포되어 있고요. 앞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고의 비율 많이 높았습니다. 경영학의 경우는 인원수도 많이 선발을 하지만 그만큼 충원율도 많이 돌았던 학과이며 일반고 기준 2등급 초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2.39등급은 70% 컷일 뿐 이후 80% 컷, 90% 컷, 100% 컷은 4등급대, 5등급대 특자사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융합 콘텐츠, 의류산업, 국제사무학의 경우도 특목고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의 경우는 학교 수준을 학업 역량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목의 비율이 꽤나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간호랑 자연간호 같이 보겠습니다. 인원도 인문간호가 적고 등급도 인문간호가 많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간호를 뽑는 학과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인문계지만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미래산업약학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눠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도 나눠보겠습니다. 위에가 인문, 아래가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이 아무래도 인원수를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결 한번 볼까요? 컴공 인문 70%컷 3.27, 자연 컴공 2.02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컴공, 건축, 환경, 기후, 휴먼 모든 부분에서 인문 계열 등급이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데 이렇게 70%컷이 낮은다는 이유는 특자 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입결도 높고 취업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인문계열이 더 내려간다고 넣기보다는 나의 생기부가 자연계열을 향하고 있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컴퓨터 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인터넷 보안과 양자 컴퓨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사이버 보안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나노, 생명의 경우는 매우 인기여서요. 충원율이 아무리 많이 돌아도 50%컷, 70%컷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준비를 했다면 식품으로 라인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컴공을 준비했다면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도 함께 준비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본인의 입결표를 보면서 내 경쟁자는 누구이며 어느 정도 때의 합격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대학 라인을 세운다면 합격률이 높으리라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화여대 미래인재 준영 어떤 학생이 어울릴지 판단해 본다면 일반고에서는 적어도 한 2등급대 초반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특목고 자사고는 4등급대가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의 경우는 학교 수준이 좋은지 여부가 입결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 수준도 무시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대 인문 최저는 세계합 6입니다. 세계합 8의 홍대를 바치고 고려대의 고교 추천이나 학업우 수용을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는 어떤 학생이 합격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랩의 유승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